지금 빚이 굉장히 많고 풀어놓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타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됐고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매우 빠르게 진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만으로도 증시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올라버린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잡히거나 바로 이 물가가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처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같은 소득과 같은 월급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같은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한국 부동산도 폭등하게 돼서 내가 받는 월급으로는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가요, 한국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노력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기사들을 보고 또 이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하면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뭐 AI 기반 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내수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 대외적인 의존도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물가가 올라서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이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월급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의 견해로는요, 각자 도생입니다. 이 각자 도생이란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스스로가 지금 현재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닥쳐버린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요,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부동산을 구매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킬 수는 없죠. 천천히 안정화시키는 게 최선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당장 낮춘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빚이 굉장히 많고 풀어놓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회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바로 회수하게 되면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안 좋은 나라는 디폴트나 파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의 200%가 국가 채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역시도 천천히 올리는 거지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타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벼락거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벼락부자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벼락부자도 굉장히 많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균형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모아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투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를 쌓아야 된다는 그 인식이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현재는 투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네,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위기감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럼 위기감이라는 건요, 어떠한 붐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유행을 일으키기 좋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됐고 그 동기부여가 행동으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잠시였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어땠죠? 예, 정말로 20대 중에서 비트코인을 안 하는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했고 30대, 40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좀 생활이나 소득이 안정이
안정이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도 안에선 잡히겠지만 한 번에 물가가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여러 큰 기업들이 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그게 바로 가상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죠.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실현 가능성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동기가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다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지 가상세계에서 놀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럼 메타버스에 동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 안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하면, 동기를 주려고 하면 여기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또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P2E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가상화폐로 바꿔서 실제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모바일 게임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 안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P2E 시스템을요 모든 게임 회사가 다 구상 중이고 이미 진행 중이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요 게임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근로소득도 하지만 이 게임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얼마 전에 들어왔던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그 수급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이 게임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 근로소득만으로는요 안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P2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냐? 게임으로 돈 벌고 싶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이게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당장 뭐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언제 실현화가 되는가? 전 인류, 좀 거창한 말이지만 전 세계와 인류의 어떠한 큰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때 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오늘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심오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투자를 하시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과 이 주식에 관련된 것들도 볼 줄 안다고 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